이번에는 오늘의 인물입니다. 낯익은 인물이죠. 지난해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 대결을 펼쳤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바둑기사 이세돌 씨입니다. 이세돌 씨가 오늘의 인물로 선정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이세돌 씨 프로 바둑기사 딸 바보인 줄만 알았는데 안희정 충남지사의 후원 회장이 됐다고 합니다. 정치권에 사실상 입문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세돌 기사뿐만 아니라 또 한 명 관심을 끄는 정치권 영입 인사가 있습니다. 지난해인가요? 이 시간에도 인터뷰 대상자로 나왔었던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있습니다. 미군이 정말 사랑하는 영원한 특전사령관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 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 합류를 했죠. 정치권의 인재 영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오늘의 인물로 정치인들의 캠프로 간 사람들, 이세돌, 전인범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임광희 기자. 네. 이세돌 구단이 안희정 지사 캠프에 어떻게 갔는지 궁금해요. 사실 특별한 인연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1일 날, 그러니까 1월 31일 날 개인적으로 지인 소개로 홍성을 갔다가, 홍성에 도청이 있거든요. 충남도청이. 거기를 갔다가 지사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별 얘기 없이 바둑이나 한번 두자 해서 그걸 인연이 돼가지고 국민후원회장, 그러니까 젊은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안희정 지사가 국민후원회장 10명을 지금 임명을 한답니다.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 네. 사진이네요. 그래서 그날 31일 날 바둑 한 판 두자 해서 뒀다는데 물론 뭐 게임이 안 되겠죠. 근데 안희정 지사 알고 보니까 대학 때부터 바둑을 둬가지고 아마 3급 정도라고 그럽니다. 뭐 그렇게 아주 잘 두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바둑을 두자고 해가지고 한 2시간 넘게 정치라든가 뭐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말고 그냥 바둑만 아주 심각하게 두 사람 다 진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세돌 구단은 뭐라고 했냐면은 다른 얘기 없이 그냥 진지하게 바둑만 제안한 안 지사의 태도에서 굉장히 호감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희정 지사는 평소 존경했던 이 구단에게 한 수 가르침을 얻을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세돌 프로바둑 기사가 안희정 지사에 합류했다. 효과가 상당히 클까요? 글쎄요, 외부 인사를 이제 캠프에 영입을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미지를 사는 행위인데요. 이미지를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보완을 하는 게 있죠. 제가 보기에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안희정 지사 이미지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영입을 하지 않았나.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알파고와의 대국을 통해서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뭐 도전하는 그런 정신, 그리고 굉장히 젊다는 것.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하는 면에서는 뭐 효과가 있겠는데요. 글쎄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젊은 사람이 들어갔다, 유명인사가 들어갔다, 이세돌 구단이 들어갔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반응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프로 바둑 기사가 정치권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새누리당의 조은현 국수, 지금 조은현 의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안희정 지사를 능가하려고 한다면 다른 캠프에서는 뭐 알파고나 응팔에 나왔던 태기 박보검 씨를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해요. 조은현 국수, 조은현 의원을 영입한 사람이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인 원유철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라지 않습니까? 국회 그렇죠. 기후회장 하죠. 아마 4단인가 5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역 국회의원 중에 최고수라고 알려졌는데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대선 출마한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되면 그리고 이쪽에서 야당에서 안희정 지사가 되면 두 사람이 뭐 대선 토론회 할 때 각 조은현 국수와 이세돌 구단을 데려다가 바둑 한 판 두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는데 확률은 극히 떨어질 것 같네요. 두 분이 보시기에 이기성 기자가 보기에 프로 바둑 기사의 영입, 정치적 효과 조금 전에 김지훈 박사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기성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일각을 이루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가서 큰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안 지사가 이제 깜짝 쇼를 통해서 뭔가 이게 흥행을 해보려는 어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광희 기자는 바둑 좀 둘 줄 아십니까? 저는 잘 못 두는데 아마 그렇다고 그래서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이 안희정 캠프에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희정을 돕자 이런 심정적인 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지훈 박사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에서 이세돌 그러면 뭔가
젊고 불굴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미지업 하는 정도겠죠. 후원회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캠프 안에서 뭐 어떤 실질적인 업무를 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안희정을 좋아합니다. 안희정을 도우시려는 분들은 제 얼굴 보시고 도와주세요. 뭐 이런 상징적인 좀 의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수나 연예인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어쨌든 간에 이세돌 기사의 안희정 지사 캠프 후원회장 수락. 이건 어쨌든 뉴스는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합류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어떤 인연으로 캠프에 합류하게 됐는지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4일에 북콘서트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전인범 전 사령관이 함께 했었거든요. 북콘서트 때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잠시 보시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통상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모이려고 그러면은 휴가증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휴가증 없이도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니까 상당히 참 의외입니다. 대표님, 정말 저는 대표님께서 현역 복무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것도 제가 영광스럽게 지휘했던 특전사에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육군병장, 공수병장, 군병장. 육군병장, 공수병장 문재인입니다. 라고 문재인 전 대표가 평소에 보기 드문 씩씩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 영화는 특전사령관이라고 불리고 우리나라 특전사 출신 장군들 중에서 가장 이제 훈장을 많이 받은 그런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육사 37기인데요. 육사 37기는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이지 회장과 육사 동기라는 거죠. 한미연합사 작전 참모 차장을 지냈고 특수전사령관을 역임했고 훈장 11개랍니다. 한 개 받기도 힘든데요. 역대 최다 수훈자로 알려져 있고 작년 7월에 중장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임광 기자, 네. 훈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11개 훈장 역대 최다 수훈자 참 많이 받았네요, 훈장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고 미국에까지 어찌 보면 아까 소개한 대로 미군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당시에 현역 군인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꼽힐 정도로 사실은 대단한 군인입니다. 근데 전 사령관은 잘 알려졌다시피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외교관이고요. 그리고 87년에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물론 뭐 큰 표를 얻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였고요. 그리고 부인도 잘 알려졌던 것처럼 우리 서울에 있는 한 여대의 총장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유명한 거는 박지만과 같은 37기다. 그래서 항상 인사 있을 때마다 늘 따라붙은 것이 박지만과의 관계 거론이 항상 됐었고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든가 신원식 전 합참작전 본부장 이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박지만 3인방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작 작년에는 대장 진급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었는데 결국은 고배를 맞고 작년 7월에 전역을 해서 지금 여기를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전인범 전 사령관이 난데없이 람보칼 얘기를 했다가 국방부와 서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영화 람보 보시면 람보가 정글을 헤치고 다닐 때 큰 칼, 뭐 정글도 같은 걸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특수전 사령부에서 쓰는 일종의 뭐 개인의 병기 중에 하나인데 지난 5일입니다. 전인범 전 사령관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7만 원짜리 특수작전 칼, 뭐 서바이버 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부결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용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칼을 좀 지급을 해달라. 그 특수전사령부에 소속돼 있는 그 특전사 요원들한테. 그런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조용히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과연 저 7만 원짜리 칼 때문에 국방부에 불만을 품고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 캠프로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약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육군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수전 작전 칼을 당초에 7만 원짜리를 구매하려 했으나 더 나은 15만 원짜리로 구매하기로 했다. 지난해 예산이 18억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전인범 전 사령관이 칼 때문에 간 건 아닐 거야. 우린 7만 원짜리는 아니고 15만 원짜리 더 좋은 거 샀어. 이렇게 육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근데 국방부가 일단 또 올해는 시범 구입을 한다 그래서 예산이 뭐 2017년인가 5천만 원뿐이 또 책정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뭐 전인범 전 사령관의 주장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7만 원짜리를 못 사겠다. 그건 상징적인 거고 그만큼 군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아쉽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한 거같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뭐 사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다 보니까 정치권 이야기로 갔는데요. 이왕 나온 김에
오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국민의당 경선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했던 기자회견 내용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오늘 국민주권개혁회의는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수구 세력은 정권 욕심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자기 패거리가 아니면 철저히 배제하고 집단적인 문자 테러를 가하는 민주당의 패권주의 집단이 정권을 잡는 것도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모든 대세로는 허상입니다.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 세력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 안 된다. 그 사람 되겠어. 그게 일반적인 여론 아닙니까? 대선 경선하게 되면 안철수 대표에게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아까부터 대세론 얘기하시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됩니다. 근데 왜 아까부터 대세론 얘기하시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됩니다. 어떻게 뒤집어 말하면 대세론이 이름 붙여진 정치인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된다. 그러면은 손학규 전 대표가 본인은 대세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글쎄, 뭐, 대세론이 붙여진 정치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는 대세론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였죠. 그 말인즉슨 글쎄 이게 만약에 당대당 조직 대 조직으로 합쳐진 거라면 사실 손학규 후보도 해볼만 하겠지만 결국 경선에서 가자면은 뭐 국민의당이 뭐 초창기부터 사실 이게 안철수 전 대표 당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 국민의당 측에서 좀 노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처음에 얘기했던 대세론 관련한 질문에 나왔던 사람은 아마 문재인 전 민주당 그렇죠. 대표인 것 하지만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안철수 전 대표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는 대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는 국민의당 경선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를 이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결국 뭐 호남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앞서 나가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뭐 호남 의원들과 안철수 전 대표 사이가 뭐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건 아니거든요. 뭐 원내대표 경선도 그렇고, 당대표 경선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뭐 호남계 의원들이 지지한 사람들 당선이 됐으니까요. 결국 호남의 선택, 결국 호남이 어떤 선택을 하고 국민의당이 단독 집권이 불가능했을 경우에 만약에 제3지대에서 어떤 텐트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손학규 전 고문과 안철수 전 대표 아마 승자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주 갈 길은 좀 먼 것 같긴 합니다.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손 전 대표의 국민의당 합류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여지가 좀 더 넓어진 걸까요? 글쎄요. 지금 일단은 이 두 사람의 결합, 이것이 이제 빅텐트는 일단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출마 포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스몰 텐트가 쳐지기 시작했다 하는 데다가 의미를 둘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김종인 의원, 거기다가 정운찬 전 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뭉쳐서 저기 뜻대로 해서 단일화, 마치 그 서바이벌 게임 하듯이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승자가 된다 그러면 지금의 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몸집이 커서 후보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간에 대선이 언제가 치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유동성은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대표의 움직임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주목한 오늘의 인물이었습니다.